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 안보의 도전으로 지목하고 북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을 심각한 도전 과제로 지목하며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한 8대 외교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3일 백악관이 발표한 24쪽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입니다. 최종적 국가안보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 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 지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등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란, 북한과 같은 영내 행위자들이 미국과 파트너 국가를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해서 판도를 바꿀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또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부문 지도력은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줄이고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미국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급속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위협으로 러시아에 대해선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파괴적 역할에 전념하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당대 과제에 맞게 개선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미국 혼자 할 수 없고 전 세계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미국인을 위한 외교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미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이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 위기 해결, 민주주의 회복, 효과적인 이민 체계 마련,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에 대한 선도,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8대 핵심 외교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을 심각한 도전으로 거론하고 중국의 도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Several countries present us with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Russia, Iran, North Korea. But the challenge posed by China is different.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seriously challenge the stable and open international system.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됐던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활성화도 핵심 외교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가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들과 집단의 불법 해상활동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3일 두 나라가 개최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해상 관련 포괄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 4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며 제재 위반 위험성에 대한 업계 홍보를 비롯해 제재 준수 관련 주의보 발표, 의심 선박의 정보 공유 등 해상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북한 정권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중단시켜 해상 제재를 더 잘 이행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와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의 제재를 이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극단적 조치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로 인한 무역 단절과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대한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활동이 급감해 시장 활동이 위축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태풍과 홍수 등으로 특히 심각한 식량난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여러 수용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된 인원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의약품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족 방문이 금지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로 인한 감시 강화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민 수가 지난 2019년 1,000명 이상에서 2020년 약 230명으로 급감했다며 이 같은 탈북민 수 감소로 현재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내부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인도주의 지원 인원이 3명밖에 남아있지 않아 인도주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의 극단적인 방역 조치가 인도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했지만 국경 봉쇄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이 계속 중국 국경에 남겨져 보관 비용 등이 고스란히 지원단체로 넘어가는 등 지원단체들의 부담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북한 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Such an incident seems to entail the arbitrary killing of a civilia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지난 11월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설명 요구 서한을 보냈는데 한국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오는 9일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 정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어 온 북한 인권 결의안 역시 이번 이사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최근 단파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등을 통한 대북 방송을 잇따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더 고립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현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한국 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대북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30분 동안 단파 7,580kHz 시험방송을 통해 단체 설립자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과거 발언들을 들려주고 북한 민주화 방안을 담은 저서들을 낭독합니다. 과거 북한과 러시아에서 VOA 방송을 들으며 세상에 눈을 뜨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깨닫게 됐다는 이 단체의 허광일 위원장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양한 계층을 조준해서 그 계층에 따르는 방송을 하되 그 기본 시점 바로 지금이라는 그 슬로건 하에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허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며 경제난의 책임은 제재가 아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최고 존엄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민주화위원회의 대북방송 송출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은 미국 등의 지원을 받는 자유북한 방송과 북한 개혁 방송을 포함해 3개로 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대북 방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면담 등 북한 인권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연아 작가도 지난 1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대북정보 유입이 막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해외 북한 외교관들과 유학생, 중국 내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정보 그리고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대북 전단지 금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지로도 보내고 또 중국을 통해서
하늘길을 통해서도 보내고 또 바닷길을 통해서도 보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막힘으로 인해서 북한의 정보 유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비난이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려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정보 유입을 해야 된다. 지연아 씨는 그러면서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은 북한의 변화는 물론 남북 통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로칸나 하원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과 신속히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의원은 3일 공개한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 확산 문제 해결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이란, 북한과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핵무기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 신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또 해체 약속 범위에 따라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란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북한 정권은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고 단기간에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복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과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나라 정부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오는 15일 일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2+2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설 예정이며 한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장관이 일본 방문 뒤 한국을 찾는 방안을 양국이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진행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